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양시장 양호한 분위기를 이어갔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했는데요. 그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우선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현대차를 공통적으로 매수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는 올해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이번에 공장 신설 소식도 전해왔고 또 전날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마련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호재 소식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났고요. 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대한항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국제 유가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밑으로 보시면 SK텔레콤, DB하이텍, 아모레퍼시픽이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했었던 이 DB하이텍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이 낙폭이 과대했다는 분석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매수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은행 쪽에서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이에 따른 좀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현대모비스와 네이버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팔았습니다. 기관과는 좀 다른 방향성을 택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또 최근에 신한지주 관련해서는 이 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 SDI 쪽에서도 외국인은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국제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정유 관련주들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그 원인은 기관의 수급에도 있습니다. 기관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E를 모두 매도하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이끌었고요. 또 밑에 현대중공업과 DB하이텍 그리고 GS건설도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로서 이 금리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간 부분도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이렇게 항공주와 국내 LCC주들이 상승세를 일제히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항공주들이 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WTI 원유와 브렌트유가 모두 100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이 항공주들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어제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실 텐데요. 외국인부터 살펴보시면 2차전지 소재주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모두 사들였는데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상증자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6월 14일 주주 친화 정책 일환으로 1주당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은 종목이 되겠고요. 또 2차전지 소재주뿐만 아니라 이번에 게임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펄어비스와 위메이드가 되겠는데 펄어비스도 4% 넘게 급등했고요. 또 위메이드도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어제 상당히 좋았는데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이런 증권가의 분석과 함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또 밑으로 카나리아 바이오도 매수를 했네요. 네, 이어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역시 2차전지 소재주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가 되겠고요.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특징주 가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밑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가 있고요. 또 카카오게임즈 어제 전체적으로 이 게임주를 향한 훈풍에 올라탄 가운데 이번에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인 넵튠과도 엮일 수 있겠는데요. 넵튠 쪽에서 중국 관련한 판호 소식을 전해왔고 또 메타버스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카카오게임즈와도 함께 엮였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면 BH, 휴젤, 시젠, 바이오니아와 HLB 생명과학이 있는데요.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를 쪽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상승폭에 대한 수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즌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외국인 쪽에서 판 종목이 되겠고요. 또 HLB 그룹주들도 최근에 큰 관심 받았지만 수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외국인이 발을 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LX세미콘 연일로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테크윙이 되겠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외국인이 시젠을 팔았다면 기관은 휴마시스를 팔았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파인테크닉스를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특징주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트와이스와 재계약을 다시 한번 이뤄냈고 또 이 트와이스의 신곡 기대감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흐름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트와이스 멤버 전원과 재계약을 성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트와이스는 기존 전속 계약이 올 가을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JYP 쪽에서 다시 한번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향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트와이스가 8월 26일에 다시 한번 트와이스 컴백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니 앨범인 비트윈 1&2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트와이스 재계약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신곡 기대감까지 받으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어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JP 모건 쪽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